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섬학원에서 국어 담당을 하고 있고 대표 강사 김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좀 추운데 또 불구하고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학원이 올해 학원명도 좀 변화가 있고 기존에 한 1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왔던 시스템들이 다소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어떠한 핵심이냐, 이 변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를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학원이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된 점 시간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저희 전체 시간표부터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오전, 오후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수업이 아닌 자습, 상담, 질문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1년 동안의 교육 과정과 수능을 보고 난 뒤에 추가적인 입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간표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느냐면 작년까지 저희가 운영해왔던 시간표, 그런데 이제 이 시간표는 아마 현재 선능이라든지 한티에 집중되어 있는 재수종합반의 시간표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표와 올해 저희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집중해 보시면 예섬학원이 어디에 더 장점이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기존의 시간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표는 기존의 재수종합반 학생들, 그 다음에 재수종합학원이 운영하고 있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눈에 좀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재수종합반 학원은 오전 시간에는 학생의 선택 없이 전부 다 필수 수업으로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략적으로 국어, 영어 수업만 필수가 아닌 필수 수업만 진행이 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본 뒤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이런 식으로 판이 짜여져 있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학생이 선택한 사회탐구 과목 두 과목과 그 외의 시간에는 선택 특강, 국어 영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택 특강이겠죠. 그 외에 수학, 그리고 이런 수업이 아니면 자습 및 상담으로만 진행이 되는 이러한 시간표가 기존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표가 대부분의 재수종합학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파생되는 단점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떠한 단점인지부터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시간표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철저하게 무시된다라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니즈라고 하는데, 이 요구는 뭐냐? 재종반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수업을 듣는 건 좋은데 그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수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어 과목이 아무래도 내가 부족하니 국어 과목에서 독서 수업을 더 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표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택 특강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파생되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전적으로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 한번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수업도 좋고 전체적인 운영도 좋은데 이런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니 본인이 일주일 동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하더라. 특히나 모든 지금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예체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도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까지 빠지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수업에 대한 자신의 복습 시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 자습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수종합반하고 재수종합반을 다니지 않는 것 이거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재수종합반을 다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느냐, 단과별로 자기가 수업을 듣고 따로 관리형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일단 첫 번째로 학원비의 부담도 있겠지만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재수종합반 학원의 시간표의 장점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에 반해 단점도 명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재수종합반 학원 시간표는 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올해 이러한 단점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고자 시간표를 대대적으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 학원이 올해 운영될 시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간표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시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면 큰 변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오후 시간에 사회탐구 수업이 오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의해서 파생되는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표가 오전에는 전부 내가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만 진행이 되고 오후 시간에는 내가 전적으로 나의 시간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되는 거죠. 한번 짧은 시간 동안 한 10초 내지 15초 정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시간표는 오전 시간은 기존의 재수종합반의 장점은 취하되 오후 시간은 기존의 재수종합반 학원 시간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시간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수종합반 학원이 오전에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필수 수업을 운영을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학원의 입장에서 운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재수종합반의 오전 시간은 지나치게 수업이 많다. 이 수업을 조금 줄이고 나의 자습 시간을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재수종합반은 운영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 수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는 올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표를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러한 변화된 시간표를 제가 일일이 한 명의 학생들을 가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기존의 재수종합반 시간표보다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6시간, 8시간은 그러면 어떠한 상징성이 있느냐? 제가 한 13년 동안 예체능 재수 혹은 예체능 입시를 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한 명씩 계획표를 짜주면서 느꼈던 점은 한 명의 학생이 일주일 동안 최소한 24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가져야만 수업에 대한 복습, 그 다음에 학원의 과제물,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예체능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개인 자습 시간이 18시간 내지 16시간 이렇게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간표에서는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의 시간을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오전의 수업은 열심히 들었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은 내가 부족한 특강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자습 시간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저희의 바뀐 예섬 학원의 시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 뒤에 각각 과목에 따른 오전, 오후 수업의 특성을 알려드릴 텐데요.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학원이 오전 수업을 무시하느냐는 절대 아닙니다. 오전 수업은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수업을 운영하되 오후 수업은 각자 학생들이 부족한 면을 메울 수 있는 수업 아니면은 개인 자습과 상담 질의응답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보다 높은 성적 향상을 꿈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올해 변화된 시간표와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 과목별로 오전, 오후, 상담,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또 한 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와의 연계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전화 상담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항상 전화 상담을 하실 때 문의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예섬학원이 올해는 학원비가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현재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의구심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체능 종합학원보다는 거의 2, 3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서서 설명해드린 내용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불필요한 수업들은 다 빼고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요되는 필수 수업들은 다 빼고 그리고 꼭 들어야 될 수업과 관리형 스터디 카페 이용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인 8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학생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 특강을 더 듣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업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가격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8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고 불필요한 학원비는 전부 다 저희가 지워버리고 오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한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각 과목별로 오전, 오후 수업 저희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과목인데요. 오전 수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오전에 진행하는 필수 수업들은 기본적으로 EBS 교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EBS 교재가 수능 교과서가 된 지는 꽤 오래 전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됐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연계 비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EBS 교재를 배우지 않고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분의 국어 선생님들이 각 과목을 나누어서 전문화된 수업으로 EBS 교재를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매번 높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지요. 고정문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EBS 교재에 있던 작품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독서는 연계가 되지 않느냐? 뭐 이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EBS 교재에 나오는 독서 교재에 나오는 경제, 과학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르죠. 경제나 과학 지식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짚어나가는 오전에는 그래서 필수 수업이 EBS 교재를 중점으로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반당 저희가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별로 반을 좀 나누기는 할 텐데요. 그 성적별로 나눈 반의 성취도에 맞게끔 내용도 조금은 달리해서 오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은 대략 이렇고요.
오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의 심화 보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EBS 교재를 우리 학생들은 작년에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편은 아니지요. 그래서 EBS 교재로만 수능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성적을 많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이루어지는 국어 특강들은 전부 다 EBS 교재보다는 약간의 난이도가 높은 교재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혹이나 나는 독서가 좀 부족하다. 아니야, 나는 고전 문학이 좀 부족해. 라고 한다면 자신이 부족한 과목들로만 선택해서 수업을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 특강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오후 수업은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 내가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선택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학과 독서 선택 특강에 이용했던 책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보기 전에 기출 분석을 꼭 하고 수능을 봐야 될 텐데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을 아끼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국어 수업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수업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학원에 작년에 실제 선생님이 첨삭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한번 실어봤는데요. 저희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서도 마찬가지고 그 수업이 한참 지나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요청을 하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첨삭까지 해주시는 질의응답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실제로 제시문 하나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실제 첨삭을 통해서 질의응답해 주신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과의 마지막은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국어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국어 모의고사를 한 개의 회사의 모의고사로만 실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너무 그 회사의 문제에만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러 회사의 모의고사를 일주일마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모의고사일 텐데 어느 특정한 문제 유형에만 너무나 익숙해지면은 수능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어 모의고사를 각 회사를 달리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도 학생들이 원한다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험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설은 내가 부족한 이 시험은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강할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설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듣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선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자 특징이 되겠네요. 자, 국어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영어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어과의 오전 수업도 아까 국어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EBS 교재로 저희 오전에 영어 수업은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EBS 교재에 나오는 제시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실제로 학생들, 제가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들은 성적대가 살짝 높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어는 3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니까 영어 점수는 나오기는 하는데 어휘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너는 그런데 어떻게 어휘를 모르는데도 그렇게 3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 70점 이상을 어떻게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미천한 수준의 어휘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한 다음 대략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넘겨짚고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감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사실 수능에 가서는 그게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2, 3등급 맞던 영어를 2, 3등급 맞던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수능날 가서는 상상도 못한 점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휘는 외우기는 싫고 그런데 문제는 맞춰야 되니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수를 하는데 이런 위험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입학과 동시에 매일 오전 0교시에 어휘 테스트를 보면서 하루하루 꼬박꼬박 어휘 테스트의 결과를 누적시킨 다음 부모님께도 전송해주고 학생들에게도 상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휘를 외우서는 안 되겠죠.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교재는 저희 수능에 자주 출제되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만 모아놓은 어휘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어휘책은 올해 수능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나오는 어휘들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어휘 습득 향상에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오후에 있는 영어 수업의 특징은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어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짧은 구문, 이 구문을 유형화시키고 이 구문에 대한 이해도 바탕이 되는 구문 독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성적 향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영어 모의고사, 듣기를 제외한 미니 모의고사 수업도 있고요. 듣기를 따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영어 실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어 수업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과목 수업은 마지막 사회탐구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섬학원에서 사회탐구 과목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강남대성 메가 EBS 종로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아무래도 저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강사력, 강의력 이것도 보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료도 아주 고퀄리티의 자료도 우리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수학원의 방식은 일주일 동안 한 과목당 3시간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탐구는. 하지만 저희는 사회탐구 3시간에 더해서 1시간 더 추가적으로 사회탐구 수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했던 방식인데 학생들이 재수종합반 학원을 다니면서 사회탐구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회탐구 선생님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은 원내에서 계속 계시지만 사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셔야만 한번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사회탐구 수업을 올리면서 오전에 4시간을 다 사회탐구 수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예로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3시간 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수업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께서 3시간 동안 하셨던 수업 내용에 대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한 피드백도 가능한 거겠죠. 특히나 사회문화 과목은 혹시 여기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계시는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표분석이라는 두세 문제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1시간을 통해서 보강까지도 가능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회탐구가 오후 수업에 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회탐구 수업이 오전으로 편성했을 때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사회탐구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저희 학원 사회탐구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쪽지 시험, 개념 시험 같은 것들도 계속 실시하시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매주 체크하고 계신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예섬학원의 각 과목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가지 항목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2가지 항목 중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학생들 중에 혹은 작년에 고3 학생들 일대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 안 해본 학생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거의 다 요새는 스터디 카페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할 거고 많이 가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재수종합반 학원은 자습실이라고 해도 사실 이러한 공간을 그냥 자습실로 만들어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학원에 한번 가보셔도 실제로 그냥 강의실을 자습실로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할 텐데요. 저희는 그 틀을 좀 깨고 올해부터는 저희 예섬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희가 연계된 스터디 카페 자리를 하나씩 배정을 해서 그곳에서 모든 자습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하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스터디 카페와 길 건너 바로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이 2개의 스터디 카페와 연계를 해서 저희 예섬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 스터디 카페의 자리 한 자리씩 다 배정을 할 예정이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오전에 나는 오늘 수업을 다 들었다. 그러면 오후에 수업이 없을 시에는 내 자리로 스터디 카페로 가서 거기에서 종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종반과 스터디 카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재종반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리를 해야 그게 재종반인데 스터디 카페로만 그냥 애들 갖다 두면은 누가 관리하지? 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거기 계시는 매니저님들께서 혹은 거기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매시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살짝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설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하나의 책상, 이게 실제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이용할 스터디 카페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 한 명당 한 자리를 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이제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저희 예섬학원에 계시는 국어 영어 선생님들은 항상 이 스터디 카페로 이동하셔서 오후 시간대는 학생들의 질의응답과 상담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따로 있는 이런 스터디 룸에서 질의응답과 상담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 저희 학원 학생이 사용할 책상인데 저기 보시면 태블릿 PC 하나가 보이시죠?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에는 책상 하나당 저 태블릿 PC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일단 학생들은 이 태블릿 PC에 자신의 아이들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자신의 일일 계획표, 일주일 계획표, 그리고 이 계획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지 이 프로그램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로 일일 계획표를 다른 곳에서 뭐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앱을 이용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해결을 했는지, 특히나 과제물 같은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완료를 했는지를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학생들이 현재 책상에 있는지, 이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이 스터디 카페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예섬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학생은 나랑 상담했을 때는 계획표에 오늘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지? 라고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책상 앞에서 5분 이상 떠나게 되면은 저희 제 프로그램으로 알람이 옵니다. 학생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너무 신기한 건 학생이 이게 졸고 있으면요, 그것도 바로 캐치를 합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단순히 스터디 카페에 학생들을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약간 트래픽 문제 때문에 이런 화면이 좀 끊기기도 하고 아바타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학생들이 존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런 앱들은 우리 부모님 스마트폰에도 깔아서 우리의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는 추가되는 금액이 없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기본 80만 원 학원비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스터디 카페 운영의 특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상담 방식의 특성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주구장창 수업만 듣는다고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이 학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상담도 중요할 텐데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스터디 카페 앱을 통해서 저희는 상담을 계속 수시로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학생 한 명당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올해 저희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아마 다른 재종반들은 담임제로 운영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한 반에 한 25명 내지 30명 되는 학생들을 일일이 다 상담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서 30명의 학생들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건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도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에 이어지는 개인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학생 30명을 전부 다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상담을 전문화하는 선생님들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물론 각각 담당하고 계시는 과목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상담도 가능하지만 모든 원내 학생들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시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면밀히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담임제가 아니라 상담 담당 선생님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올해 저희 예섬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저도 올해 예섬학원에서 13년 동안 계속 예체능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종반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동이 잦으세요. 매년 바뀌기도 하고 없었던 분이 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예섬학원에서 이 상담을 다루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예섬학원이 13년 전부터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상담을 해오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예체능 입시에서는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의 방식도 단순한 말로써 하는 상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획표 하나하나를 수정하시거나 점검하시거나
특히나 학생들의 이러한 일주일 플래너 같은 것도 꼬박꼬박 검사해 주시면서 학생이 나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말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1년 스케줄을 뽑아낼 수 있는 상담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웹 데이터와 베이스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의 성적을 전부 다 저희는 웹에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상담했던 A라는 학생이 B라는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시에 이 저장된 자료만 열어보면 그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왔으며 이 학생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학생을 상담했는데 제가 만약에 없고 B라는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이 없으면 상담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과 상담 내용을 웹에 저장해서 모든 선생님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생의 문제점을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상담 프로그램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짧게 저희 학원의 1년 교육 과정과 마지막 특성,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선 저희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총 3학기로 운영이 됩니다. 총 3학기 중에서 2월부터 5월은 수능 특강을 기본으로 한 수능 기본 개념, 가장 기본적인 수능 기본 개념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서 9월은 수능 완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익혔던 2월에서 5월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7월에서 9월은 우리 미술이라든지 혹은 예체능 학생들이 가장 좀 복잡해지는 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술학원을 예로 들자면 미술학원에서는 실기 특강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학원은 시간표도 이때는 다르게 운영을 할 거예요. 최대한 학생들이 실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시간이 절대 줄어들지 않게 저희 학원은 시간표 조정을 좀 다소 할 겁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0월에서 11월은 모든 학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파이널 수업으로서 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학기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수능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영원히 학생들과 이별이 아니라 저희는 수능을 보고 난 뒤에도 저희 학원이 1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입시 노하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나 다군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보다 높은 입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13년 동안 예체능 학생들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성적에 따른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미술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미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어떤 학교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도 전부 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적과 실기 능력을 합산해서 좋은 가나다군 입시 전략을 짜주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역시 이러한 말로 경험으로만 하면은 약간의 미스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실기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격선이 나오는지 이런 프로그램화해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가나다군 어디를 지원하면 유리할지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 올해 내용이었고요. 한편 마무리해보자면은 저희 학원의 올해 목표는 보다 더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강요하는 수업, 너무 강의 시간만 늘리는 수업이 아니라 보다 더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업과 자습, 그것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생들과 잘 의논을 해 주셔서 저희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큰 장점이 있으니 부디 좋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질문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원하신다면은 저희 밖에 나가셔서 오늘 상담 혹은 나중에 상담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